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창원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박동규입니다. 뒤에 보시는 어떤 파이썬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오늘은 2장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프린트 함수의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변수의 개념과 사용법도 알아보고요. 출력 함수 쓰는 방법, 그리고 변수는 왜 쓰는지도 알아보고요. 키워드 연산자도 알아보고 문자열, 그 다음에 주석문,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출력 함수 프린트 지난 시간에 다뤄봤지 않습니까? 그죠? 일정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면 프린트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파이썬 코드가 수행할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볼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파이썬은 대화식 실행 모드, 스크립트 실행 모드가 있습니다. 그죠? 대화식 실행 모드는 프린트, 다운표, 헬로 파이썬 하고 느낌표 하고 다운표로 닫아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 이게 실행되는 거죠. 그죠? 스크립트 실행 모드는 이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떤 겁니까? 대화식 실행 코드인데, 대화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다 보면 이런 에러가 뜹니다. 신텍스 에러, 인밸리드 신텍스 해가지고요.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구문 오류라는 뜻이고요. 인밸리드 신텍스, 사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유효하지 않은 신텍스, 구문, 문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번역기는 에러가 발생하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그 오류를 표시해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러가 뜬다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절대 겁먹을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자가 있죠. 문자열이라고 해요. 여러 개의 문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출력하고 쉼표는 그걸 구분해 주는 거고요. 거기다가 정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별할 때는요, 쉼표로 구별해 줍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정수, 문자열이 있을 때 쉼표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에다가 곱하기 2를 하잖아요. 그럼 얘를 두 번 반복하고요. 곱하기 4를 하면요, 4번 반복합니다. 이게 좀 파이썬의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이죠. 한번 해볼까요? 자, 파이썬 대화식 쉘에다가요, 프린트 my age 하고 이제 쉼표하고 20 합니다. 그러면 문자 열과 숫자 값이 출력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타이핑했던 요 정보들 타이핑해서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문자 열에다가요,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2번 반복하고요. 곱하기 4를 하면요, 4번 반복하고, 곱하기 10을 하면 10번 반복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응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여기에 더하기는 안 돼요.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문자 10과 10을 더하라 이런 뜻인데, 컴퓨터는 이걸 해석할 수 없어서 concatenate는 붙이는 것은 문자 10과 문자 10만 더하기로 붙일 수 있다 라고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실행하고 나서 대화식으로 프린트, 그리고 네임 이퀄 홍길동 프린트 하면 이런 게 출력이 되죠. 요게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오늘 요걸 좀 자세히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얘를 프린트 네임.py라고 하는 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서 실행해 볼 수 있겠죠. 그때는 파이썬 프린트 네임.py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IDLE에서 실행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직접 한번 요 내용을 실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입력해 봅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죠? 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실행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여기 가서 복습한다 생각하고 파일, new 파일이라고 하고 여기에 입력할 내용으로 이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run 모듈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할 때의 파일 이름은요, 저는 my workspace라는 폴더 밑에 저장할 건데, 여기다가 print test라고 하고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입력한 각각의 내용이 이렇게 대화창에서, 그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걸 해볼까요? 어떤 예제냐면요,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원의 반지름을 출력하고요,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 가지고 원의 면적과 원의 둘레를 출력하는 겁니다. 요게 원의 면적을 구하는 식이고요, 요게
원의 둘레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변수와 친해지기. 금방 보셨다시피 circle.py라고 해서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 가지고 면적과 둘레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요 식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의 둘레는 2파이r, 원의 면적은 파이r 제곱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코딩해서 실행을 했는데, 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원이 좀 커졌습니다. 5.0으로. 그러면 코드의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죠. 그죠? 좀 더 커졌어요. 그러면 요 부분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6.0을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5.0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법적 오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도한 바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이거를 논리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커지다 보면 이 변수도 이런 값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작업이고 오류의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도입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계속해서 값을 이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변수를 도입해서 번거로운 일을 간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radius equal 4.0 이런 식으로 radius라는 변수를 쓰는 거죠. 한번 코드를 보시면 radius equal 4.0 한 다음에 원의 반지름을 4.0을 찍는 게 아니고 radius를 찍습니다.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값을 여기서 출력하고요. 마찬가지로 파이r 제곱과 2파이r도 이와 같이 radius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좋은 점이 뭘까요? 오류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수정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유로 레디어스 원의 반지름이 늘어났다 하면 요 코드만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의 수정이 쉬워지고 오류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변수는 값을 저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다른 데서 이 변수 값을 부르면 호출되어 가지고 그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변수, 이게 변할 변자, 셀 숫자인데요. 숫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데이터다. 근데 이 데이터는 값이 바뀔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이해하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컴퓨터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거,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될까요? 그거는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모리에 데이터를 읽고 쓰고 수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변수는 컴퓨터 메모리 위치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위치의 이름이 변수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의 이름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식별자, 영어로는 identifier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변수뿐만 아니라 함수도 다른 함수와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다 보면 친구들이 많이 있죠. 친구들 다 이름이 다르듯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구성되는 변수나 함수는 다 이름이 달라야 서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식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하드웨어적인 설명이 들어가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통 메인 메모리 혹은 메모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고 쓰는, 덮어 쓰는 그런 공간이죠. 요게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하나의 주소값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이 있다. 그럼 여러분 집 주소가 있듯이 컴퓨터도 역시 메모리의 어떤 주소값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요거는 이제 컴퓨터가 인식하기 쉬운 16진수 값으로 보통 표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컴퓨터는 이런 메인 메모리가 있고요. 메모리를 가지고 여기에는 공간이에요. 메인 메모리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장 공간. 요 이제 각각의 저장 공간마다 0x12 ff06과 같은 0x가 붙으면요 16진수 값이란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16진 값으로 이 메모리 공간의 위치가 식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 값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radius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저장 공간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낫죠, 그죠? 여러분들이 더 식별하기 좋잖아요, 그죠?
다음으로 이 레디어스라고 하는 이 메모리 공간에다가 5.0이라는 값을 넣어줍니다. 그때는 레디어스 이퀄 5.0 이와 같은 수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레디어스 이퀄 6.0이라는 값을 주는 순간 여기에 있는 메모리의 값이 6.0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저장 공간의 정보가 변경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트, 바이트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진수에 굉장히 친해지셔야 돼요. 컴퓨터는 이 전기를 켜고 끄는 어떤 가장 단순한 구조를 조합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0과 1의 정보를 한 비트라고 하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정보 표현이 너무 작잖아요.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바이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8비트 단위를 묶어 가지고, 즉 요거는 256까지 서로 다른 상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이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요거 단위로 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넣고 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리터럴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값입니다. 이게 뭐 홍길동이라는 데이터가 있죠. 10이라는 데이터가 있죠. 5라는 데이터가 있죠. 요거를 리터럴이라고 하고요. 여기 name, width, height라는 게 있죠. 요거를 식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별자 이름을 가지는 요놈을 변수라고 하고요. 각각의 변수를 이용해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데, 그럼 변수는 어떻게 만드냐? 굉장히 간단해요. 문자열이면 문자열, 숫자면 숫자라고 하는 이 리터를 하고 assign 연산, 할당 연산에다가 name 해주면 name이라는 변수가 뿅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코드를 한번 입력해서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식별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을 때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듯이 프로그램에서도 변수나 함수 클래스들은요 서로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A, B, N, M 이렇게 도 되는데 너무 흔한 이름을 하면 또 서로 중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work distance, number of hits 해가 여기 언더스코어를 넣어 가지고요 서로 구별을 해준다든지 해주게 되면요 훨씬 더 의미가 명확해지죠. 요런 식별자가 굉장히 좋은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식별자도 엄밀한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문자, 숫자를 쓸 수 있고요. 뭐 한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줄 문자도 쓸 수 있고요.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고 뭐 특수 문자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식별자의 길이 제한은 없고요. 키워드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식별자로 쓸 수 있습니다. 영문자 숫자로 돼 있죠. 얘도 쓸 수 있습니다. 언더스코어로 시작해서 언더스코어로 끝났죠. 얘도 쓸 수 있죠. 언더스코어.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first variable과 같이 1로 시작하죠. 그러면 안 돼요.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어요. myList 같이 공백이 있죠. 이것도 안 됩니다. 글로벌 얘는요 키워드라서 안 되고요. 여기는 버 2.0 이렇게 돼 있죠. 점이 들어가면 또 안 돼요. 여기 앰퍼센드 있죠. 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엄밀한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파이썬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라 그러면 뭔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어떤 틀이 되는 명령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딱 이야기돼 가지고 파이썬에서 요 용도로 쓴다라고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쓸 수 없고요. 한 30개 정도 되는데 요거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해요. 실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식별자가 꽤 많아요. 한 4, 50개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몇 개 안 돼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익히면 파이썬 잘 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요 다른 말로 예약된 단어다 해서 reserved word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기할 때는 capitalized words 혹은 mixed case 이렇게 같이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서 쓰는 표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언더스코어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키워드는 아니에요. sum, max, min, len, list 이런 것들은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변수 이름으로 쓸 수 있으나 sum, max, min, len, list는요 파이썬의 내장 함수로 그 기능이 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쓸 수는 있지만 나중에 얘를 쓸 때 미리 써놔 버리면요 리스트를 합하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설명드릴 건데요. 요 변수 이름은 되도록 쓰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값을 할당하고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코딩을 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만들어 가지고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걔를 가리키도록 하는 거죠. 요거를 좀 전문 용어로 참조라고 하니까 제가 일단 참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age라는 변수가 있고 27이라는 값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실행이 되죠, 그죠? 근데 어떤 이유로 이름과 나이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이는 보통 1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8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출력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이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수는 그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죠? 역시 실행해 보면 이렇게 name의 값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이 바로 변수이고요. name, age, 요게 변수명, 그리고 이런 숫자 값, 이런 값들을 literal이라는 용어로 지칭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드는 최종적으로 어떤 값이 출력될까요? width, height 각각 20, 40을 가지는데 width에 다시 30이 있네요. 그럼 width에다 height를 곱하면요, area는 뭐가 될까요? 한번 직접 코딩해 보시고 결과를 실행해 보십시오. 네, 실행해 보셨나요? 다음으로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수학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가지고 계산기 많이 쓰죠? 마찬가지로 파이썬도 그런 연산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제일 간단한 연산자가 요거입니다.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얘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연산자로 여러분들이 살펴본 age equal 28과 같은 이런 할당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이라고 하는 자료값을 가지는 무언가를 만들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객체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요. 그거를 age라는 변수가 걔를 가리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참조라고 하는 용어로 앞으로 쓸 겁니다. 만일에 27 equal age 이렇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파이썬의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법 오류를 일으키고요. can't assign to literal 이라고 뜹니다. literal이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age는 literal에 넣을 수 없다 라고 에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연산은 더하기 연산이 있고요, 마이너스 연산이 있고요, 곱하기, 나누기, 제곱, 나머지, 정수, 나눗셈, 뭐 이런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아마 슬래시나 퍼센트 좀 익숙치 않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정수 나눗셈의 몫을 구해주고요, 요건 나머지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거듭 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해봅니다. 4 더하기 10, 14겠죠, 그죠? 4.0 마이너스 0.1 뺄셈을 하겠죠. 3.9, 20 곱하기 10, 400, 11 나누기 2, 5.5, 11 슬래시 2. 얘는 뭐냐면 몫을 구해요. 그래서 얘는 5가 되고요. 11% 2, 얘는요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러면 1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곱하기 0.5, 그러니까 4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이겠죠, 그죠? 4
곱하기 곱하기 5는요. 얘는 4의 5성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1024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을 우리가 이제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 한번 실습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연습 문제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 열과 정수를 덧셈하면 될까요? 하는 겁니다. 결론은 안 됩니다. 얘는 숫자 20이고요. 따옴표 안에 있는 거는 문자 열 177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더하기 숫자는 이 연산자를 적용할 수 있는데 문자 10에다가 더하기 1은 안 돼요. 그래서 에러가 뜹니다. must be str not int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 연산자는요 특정한 자료형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계속 이런 에러를 봅니다. 타입 에러 보면 겁먹지 마시고요. 요 에러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요 must be str not int 요 1이 문자 11이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짜서 number string.py라고 하고 저장하고 실행했더니 요 my height에다가 my height 더하기를 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177이라고 하는 문자거든요. 그래서 얘를 하려면 이와 같이 따옴표를 쳐서 이를 문자로 만들어 준다든지 그러면 결과가 1771이 나오겠죠. 문자 두 개를 붙여줬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tr이라는 문자열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네, 이런 방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것도 배웠고 요런 것도 배웠는데 이게 거듭 제곱은요 굉장히 뭐 큰 수라든지 정밀한 수를 연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정수하고 실수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형 아까 보셨다시피 정수하고 정수는 덧셈이 되는데 정수 실수는 덧셈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자료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자료형에 맞는 적절한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료형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type이라는 함수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um 해놓고 85를 할당해 놓고요. type num 하면 요거는 int라고 하는 클래스다. 자료형이라는 뜻입니다. 3.14159 얘는 플로트죠. good morning 얘는 str 문자 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타입이라는 함수가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의의 편의상 조금 빨리 진행하겠지만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타이핑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장 함수 타입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살펴보면 num은 int 클래스, py는 float 클래스, 메시지는 str 클래스다. 요런 자료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형이라는 게 언제 결정되는지 궁금하죠, 그죠? 언제 결정되냐면요, 정수값이 할당되면 변수의 자료형이 int형이 되고요, 플로트 값이 할당되면 그 자료형은 플로트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료형이 결정되는 것을요, 동적 형결정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은요 동적형 결정 혹은 동적 타이핑 방식을 쓰고 있고요. 반대로 정적인 형 결정 방식을 쓰는 그런 문법을 가진 이제 언어도 있습니다. 요거는 초급자들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고급 여러분들 이제 C를 해보신 분들은 저수준 레벨, 고수준 레벨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고수준은 사람에 가까운, 저수준은 기계에 가까운 이런 언어인데 의미인데요.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정적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적인 형 결정은요, 프로그램 동작이 굉장히 유연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그 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foo = 100 해놓고 type
하면 얘는 int죠. 그러다가 다시 foo equal hello 해놓고 다시 타입 해보면 str 이렇게 되거든요. C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C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C와 달리 동적으로 타입 자료형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C에서는 이런 기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C와 달리 이 foo라고 하는 변수의 자료형이 정수에서 문자열로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동적 형결정 혹은 동적 타이핑이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특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C나 자바를 쓰신 분이 굉장히 보시면 좋고요. 우선 여러분들은 파이썬은 런타임 중에 자료형을 넣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은 동적 타이핑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파이썬은요. 100, 300, 500, 900이라는 정수값을 가진 요 항목을 묶어 가지고 요런 L이라는 변수에 할당해 놓고 그놈의 타입을 보면 리스트라고 출력해 주고요. 요런 식으로 해 놓고 타입을 출력해 보면 dic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입을 출력하면 튜플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자료형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내용은요 5장 6장에서 상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문자열 변환 함수 str 걔는요 문자열로 자료형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 해놓고 str 묶어주면요 문자열 100이 되고요. 123.5 실수에다가 str 해주면 문자열 123.5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형 어떤 자료형이든지 str로 묶어주기만 하면요 그 자료형이 문자열로 바뀌어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자료형은 조금 복잡해요. txt1 이꼴 강아지 이름은 햇님이야 해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작은 따옴표가 있고 그 안에 큰 따옴표가 있죠. 요렇게 해야 큰 따옴표를 문장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반대로 작은 따옴표를 쓰고 싶으면요 바깥에다 큰 따옴표를 써야 되겠죠. 그죠? 네, 요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즉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모두 사용 가능한데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섞어서 쓸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쓰기 위해서는 작은 따옴표를 묶어주고요 작은 따옴표를 쓰기 위해서는 큰 따옴표를 묶어주고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면 안 되죠. 큰 따옴표를 쓰기 위해서 큰 따옴표를 묶으면 큰 따옴표 시작해서 여기 끝. 그럼 햇님이 좋아. 얘는 무슨 명령이야? 자기는 모르죠. 그래서 invalid syntax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역 슬래시와 따옴표 혹은 역 슬래시와 따옴표를 치면 요게 따옴표 출력이 됩니다. 요런 방법도 있으니까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역 슬래시 n을 쓰게 되면요 얘가 줄바꿈 문자로 인식돼 가지고 줄을 바꿔줍니다.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이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강아지 이름은 햇님이야 라고 하고 텍스트 1을 입력했더니 이와 같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강아지 이름은 햇님이야 라고 할 때 여기 작은 따옴표를 썼죠. 작은 따옴표를 쓰기 위해서는 밖에서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제 텍스트 2를 출력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여러분 살펴보셨다시피 얘가 좀 이상하게 표시되잖아요. 그죠? 얘가 좀 이상하게 출력되죠? 예, 에러가 뜹니다. 유효하지 않은 구문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요 앞에요 역 슬래시 문자를 넣어주고요 또 역 슬래시 문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요 이제는 제대로 나오죠. 그죠? 예, 제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텍스트 5는 뭐가 출력될까요? 여기는 역 슬래시 n 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얘를 줄바꿈 문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 텍스트 5라고 하면 실제 줄바꿈을 넣어서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설명인데요. escape 문자라고 해서 역/n이나 역/t와 같이 우리가 hello 역/t world라고 하면요. 이 역/t가 화면에 나오지 않고요. 탭 문자 있죠. 그죠? 띄어쓰기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탭 문자를 삽입하는 게 역/탭이고요. 이런 문자들의 셋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escape 문자라고 해서 굉장히 특수한 용도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윈도우에서는 조금 불편한 게 이렇게 역/가 원화 표시로 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따옴표 3개를 가지고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주면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있는 문장을 요렇게 3개의 따옴표로 묶어주게 되면요. 요거를 프로그램 문장 안에서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모두 그죠? 포함한 문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따옴표로 둘러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한번 실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은 수치 자료형을 제공합니다. 정수와 실수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참 거짓을 의미하는 자료형, 문자열 자료형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익혔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수치 자료형에서 부동소 수점 방식, 이 플로팅 포인트 넘버는요 굉장히 좀 크리티컬합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이 이제 3분의 1을 표현하려면 보통 0.333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무한히 적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얘랑 같으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얘를 써놓고 얘가 3분의 1과 같다 하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거의 같지만 다른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을 수치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는요 불가피한 수치 오류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실수는요 미세한 수치 오류를 포함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얘는 참이 되는데요 0.1 더하기 0.1은 0.2다. 근데 0.1 더하기 0.1 더하기 0.1은 0.3이다. 얘는 엉뚱하게 거짓을 출력해 줍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얘는 미세한 수치 오류가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출력해 보면 얘가 0.33333 가다가 4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잘 되다가도 이런 경우에 또 출력이 0.7999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수는 미세한 수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수는 굉장히 큰 정수까지 잘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런 연산도 해볼 수 있고요. 복소수 자료형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 공간, 허수 공간에 이런 값들을 표현할 때는요, a 플러스 b i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죠. 그죠? 기하학적 좌표로도 표현 가능한데, 요게 이제 파이썬에서는요, 2 더하기 3i로 하지 않고요, 2 더하기 3j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표기법과 좀 헷갈릴까봐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부를 출력할 때는요, c1.real, 허수부를 출력할 때는요, c1.imag, imaginary number의 약자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두 숫자 값을 더한다든지, 혹은 conjugate라 해가지고 결례값 구하는 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절대값 구한다든지 그런 연산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소수 연산도 지원한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산자가 있다 그랬죠. 아까 살펴보셨던 연산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요런 연산자도 지원합니다. num1 equal num2 equal num3 equal 2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200을 num3에 할당하고요. 또 얘가 가진 200을 여기에 넘겨주고 또 얘가 가진 200을 얘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얘를요 다중 할당이라고 합니다. 또는 심표로 num4 심표 num5는 300, 400. 그러면 300은 여기 넣어주고 400은 여기 넣어주고 이걸 동시 할당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연산을 통해 가지고 할당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복합적인 수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어떤 표현식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할당 연산 str에는 할당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um equal 200을 하잖아요. 그러면 메모리에 이런 200이라는 값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확보되고 num이 걔를 가리키고 있다가 num equal num 더하기 100을 하게 되면요. 100이라고 하는 객체를 갖고 와서 더해가지고 그 결과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얘가 이제 덧셈 연산 그리고 할당 연산 요런 것들이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일을 하고요. 좀 더 복잡하게는 복합 할당이라 그래가지고 i 플러스 이퀄 10이라고 합니다. 요 연산의 의미는요. i는 i 더하기 10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i 마이너스 이퀄 10은요. i 이퀄 i 마이너스 10과 같고요. i 곱하기 이퀄 10은 i 이퀄 i 곱하기 10과 같습니다. 즉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요. 요런 어떤 긴 표현식보다 가급적 간결한 표현식이 있으면 요런 표현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요런 표현식을 복합 할당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요런 복합 대입 연산 할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값이 같은지 다른지 큰지 작은지 같지 않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같지 않다는 뭐 이런 의미로 이런 어떤 표현식을 쓰는데요.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C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흔히 우리가 쓰는 비교 연산자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비교 연산을 써가지고 100과 200을 가진 A, B를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A가 다른 A하고 B가 다르죠. 그러니까 false. A하고 B가 다르니까 다르다는 true죠. 그죠? A가 B보다 크다. false고요. A가 B보다 작다. true죠. 그죠?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false죠. 그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여기다가 공백을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공백을 쓰면 안 되고 또 거꾸로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연산제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됩니다. 예, 요런 어떤 비교 말고도 여기 보니까 false, true라는 값을 보내주죠. 요거를 부울형이라 하는데요. 부울 해놓고 9라고 하면요. 어쨌든 얘는 자료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true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0을 넣거나 no를 넣거나 하게 되면요. false를 출력해요. 자료값이 하여튼 없을 때는요. 자료값이 없을 때는 항상 false를 출력하는데 뭐라도 자료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true를 출력해 줍니다. 얘도 자료값이 없죠. 그러니까 false예요. 그래서 자료값이 있느냐 없느냐가 부울 함수가 반환해 주는 어떤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울 값을 네네네 들어가십시오. 부울 값을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연산을요 논리 연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 and y, x or y, not y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영국의 수학자 부울이 정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적용 사례를 발굴했죠. 자, 얘는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 true, false 값을 가지는데요. 이게 이제 회로입니다. 회로. 우리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은 많이 보게 되는 회로인데요. 이 회로의 의미는 false와 false가 있으면 false이고, false가 true가 있으면 false이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and 연산은요, false가 하나라도 있으면 false고요. or 연산은 true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값이 true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요. false는 true이고 true는 false죠. 그렇죠?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비트 단위로 조작을 하는 연산도 있습니다. 아이고 대라.
컴퓨터는 이진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비트 단위의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비트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다른 말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 비트 단위 연산자라고 합니다. 얘는 문자열 리스트 실수는 안 되고요. 딱 정수형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어요. 요 정수형만 요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단위로 AND를 한다든지 OR을 한다든지 XOR을 한다든지 NOT을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데요. 요 내용은 이제 초급 개발자들한테 조금 어려워서 약간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C를 써 오셨던 분들은요, C와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in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요거를 이제 비트 값으로 볼 수 있어요. 9는 이진수 1, 0, 0, 1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10은요. 1, 0, 1, 0으로 표현할 수 있죠. 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는 바이너리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AND 연산을 하게 되면요, 이 비트 값이 0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0이고요. 둘 다 1이라야 1을 출력하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9하고 11의 OR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1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1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0일 때는 0이죠. 그래서 결과는 여기서는 11이 되고요. 요거는 exclusive OR로 해서 배타적 OR로 서로 같잖아요. 서로 값이 같으면 0이 되고요. 다를 때만 1이 되는 그런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exclusive OR 혹은 XOR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not은 얘의 부정이 되겠죠. 얘를 부정으로 취해주면요, 사실은 이제 엄수값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얘가 왜 엄수값이 돼요? 좀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는 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엄수 부호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요, 내부적으로 저장할 때 비트 단위 제일 앞에 1을 넣어서 엄수를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비트를 조작하는 겁니다. 비트를 옮겨주는 거예요. 4 해가지고 한 비트씩 왼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8이 됩니다. 두 비트 당겨주면요, 16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이 오셨겠지만 한 비트 당겨주면 4 곱하기 2고 두 비트 당겨주면 4 곱하기 4가 되네. 그렇죠. 왜냐하면 요 비트 값이 이동할 때마다 이 자리 값이, 그죠?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컴퓨터의 이진수에서는요, 곱하기 2를 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시프트를 해주게 되면요, 나누기 2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시프트, 왼쪽 시프트를 하게 되면요, 곱하기 2와 나누기 2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서 실제로 속도가 요구될 때는 이거를 씁니다. 그리고 비트 단위의 복합 할당 연산도 이와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안에 보면 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문장이 있는데, 얘는 인터프리터가 해석을 하지 않아요. 요거를 우리가 주석문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은요, 주석문을 나타낼 때 문장에서 샵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작성했던 코드를 가만히 보시면 이 코드를 나중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샵 원의 반지름을 radius라는 변수로 정의함 이렇게 놓으면요, 아래에 나타나는 코드의 의미가 요거구나 라고 나중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요, 코드를 안 봐도 반지름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면적과 둘레를 구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석이 있으면 굉장히 요것보다 더 편리하잖아요. 즉 이해를 돕는 코드의 이해를 돕는 글을 주석문이라고 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주석문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막 코드를 짜놔도요, 나중에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문서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석문은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 3개나 큰 따옴표 3개로 시작해서 닫아주는 방법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줄의 문장이 통으로 문자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석문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요 한 줄만을 이렇게 주석 처리할 때는 샵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주석이 내가 실행이 되고요. 혹은 여러 줄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작은 따옴표 3개 묶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버리면요, 아래 두 줄이 출력이 안 되는 거죠. 만일에 이제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에러가 나니까 이건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나이를 입력받고 싶다 컴퓨터로부터, 그때는 input 문을 쓰시면 됩니다. input 문, 이름을 입력받거나 나이를 입력받을 때는요 input 문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에다가 10년 후에 나이를 더하려면 더하기 10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요 그 입력받은 거를 인트로 감싸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트형으로 변환하는 함수를 쓰고 그 안에 input 문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nput은 단순히 입력받는 것이고 int로 감싸게 되면 그것을 정수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자, 이 코드를 보시면 input 함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물어보네요. 박동규라고 입력하고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네, 저의 실제 나이 30살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나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에러가 뜨잖아요. 그죠? 예, 아까 봤던 연산 오류죠. 그죠? 요거를 입력한 요거를요 문자열로 받아가지고 문자열과 정수를 더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요 입력받은 거를요 정수로 감싸버립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하세요. 널널한 박교수라고 입력하고요. 나이는 저의 나이 30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40세가 되네요. 그래서 잘 돌아가죠. 그래서 반드시 정수를 입력받을 때는 인트로 감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네, 요런 것도 해보시면 좋겠죠. 그죠? 해보십시오. 정말로 해보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팍팍 늡니다. 자, 램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시고 또 2장에 보면 연습 문제 굉장히 많죠. 요거를 한번 복습해 보시면 정말로 도움될 것 같습니다. 비디오도 있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지만요,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강의 해봤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래쪽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